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의 정수 시즌2 최슬기입니다. 코로나19로 막혔던 하늘길, 이제 조금씩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인천 사이판 직항 정기 노선이 1년 3개월 만에 다시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또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한 이 여행 제한도 사실상 해제를 했죠. 백신 접종에 속도가 좀 붙어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가 다시 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설렙니다. 자, 여러분 계좌에도 좋은 주사 한 방 맞을 시간입니다. 이정수 위원님의 정확한 진단, 또 여러분의 종목에 딱 맞는 처방까지 오늘도 도와드리겠습니다.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셔도 이정수 위원님의 종목 상담 신청됩니다. 유튜브로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댓글 소통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방송 1시간 너무 금방 지나가죠.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요.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이정수 위원님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시즌2 직접 검색하시거나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전문가와 패널을 사칭한 불법 유사 행위가 의심되실 때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 소비자 물가지표 이 발표를 앞두고 3대 지수가 엇갈렸는데요. 이런 가운데 우리 코스피도 오늘은 좀 쉬어가려는 것 같습니다. 하락 출발해서 여전히 좀 파란불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이제 또 하루 앞으로 다가왔죠. 장중 변동성이 걱정되는 한편 또 이 G7 정상회담, 미국 물가지표 발표도 앞두고 있어서 오히려 시장이 좀 관망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제가 고민해서 뭐 하겠습니까? 바로 이정수 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오늘 시장 어떻게 좀 전개될까요? 자, 내일 이제 옵션 만기 날입니다. 옵션 만기 날을 앞두고 시장이 뭐 크게 요동치거나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대신에 이제 계속 순환매 관점에서 종목들이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다른 쪽이 또 올라갔다가 조금 눌렸다가 또 올라갔다가 이런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오늘은 소비주들이 강세를 보이죠. 제가 소비주들 최근에 잠깐 2, 3일 동안 눌릴 때에서도 아직 죽은 거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도 다시 이쪽에 소비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뭐 여행주들도 전일 굉장히 좀 강한 미국 시장의 흐름이 나왔었고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여행주에 대해서 뭐 여행주들은 왜 강할 거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3월 달서부터 계속 강하게 얘기했으니까 그 부분 계속 지속되고 그다음에 항공 운임 가격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호재 뉴스로 받아들이는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원전 관련주들 다시 움직여주는데 이라크 원전에 대한 얘기가 그렇죠. 이라크, 한국, 러시아 등과 45조 원 규모의 원전 건설 논의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뭐 호재들은 찾으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수출에 대해서도 수출세 호조세 유지가 되고 있다는 기사들도 지금 계속 나옵니다. 2차 전지, 자동차, 반도체, 선박, 자동차 부품 2022년에서 뭐 많게는 2024년도까지도 계속 수출이 호조가 될 것이다라고 뭐 이렇게 계속 기사가 나오는 부분들도 있고요. 어쨌든 뭐 시장에 호재 뉴스들도 있고 뭐 악재도 조금 뭐 없지 않아 있죠. 근데 이제 누가 더 강하냐 힘겨루기 가운데에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호재 뉴스가 좀 더 강하지 않나. 왜냐면은 악재가 더 강한 흐름이 나올 때에서는 조그만 악재에서도 종목들이 금방 무너지는데 전일날 흔들렸었던 종목들이 바로 들어줬던 종목들이 빠져도 조금 빠지고 그러는 걸 봐서는 그럴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이제 서울이 이제 31도 오른다라는 이제 기사가 있네요. 그럼 이제 폭염 관련주 해가지고 또 움직일 수도 있죠. 뭐 여러 가지 지금 시장에서 뭐 에너지 솔루션 뭐 상장 예비 이것도 지금 기사화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국제유가도 다시 70달러 올라갔으니까 정유주 화학주들 다시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기사도 있고 그러니까 시장에 찾아보면 뭐 여행주, 소비주, 정유주, 화학주 그다음에 항공 운임 따른 뭐 항공주 뭐 등등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호재 뉴스들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뭐가 먼저 갈 거냐? 그건 이제 세력들 맘인데 순환하면서 다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순환하면서 다 움직이는데 일단은 내일 시장 약할 것 같지는 않고요. 계속 이렇게 떠 있다가 전고점 돌파 시도 한번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쉽게 강하게 움직여주지는 않네요. 뭐 지수를 보더라도 그냥 떠 있는 상태에서만 이게 머물러 있는데 일단 내일 옵션 만기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저는 우상방으로 봅니다. 뭐 내일이 됐든 뭐 이번 달은 그래도 좋은 쪽으로 우상방으로 보니까 종목들도 길목 지키기를 잘 하셔야 돼요. 어제에서도 제가 4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건설주들을 철강주 다음으로 강하게 움직일 종목이 바로 건설주다. 이런 얘기를 제가 4월 달에 많이 했었는데 건설주 어제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죠. 그런 것처럼 계속 순환매가 나오는 겁니다. 순환매가 나오면서 그다음 순환매는 이제 IT가 제일 못 가고 있는 거지만 뭐 증권주, 그다음에 화학주, 그다음에 소비주 쪽에서는 뭐 화장품, 뭐 게임주, 엔터주, 뭐 항공주, 그렇죠? 그리고 여행주 뭐 등등 계속 순환매 돌아요. 계속 순환매 도니까 그 관점에서 6월을 잘 타면 되게 재밌을 거고요. 우리가 이제 그 파도 같은 경우도 바닷가가 갖고 만약 여러분들이 뭐 윈드 서핑을 한다 그러면은 잘 타면 재밌는데 잘 못 타면 물만 먹고 되게 재미없죠. 막 죽을 맛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 시장은 이렇게 잘 파도를 타면 정말 재밌을 텐데 이거를 윈드 서핑 잘 못 타면 계속 물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격 매수는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시장 상황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지수 조금 파란불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지수가 흔들려도 가는 종목은 가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어떤 종목이 가느냐, 요거 이정수 위원님이 다 짚어드릴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정말 힘이 될 오늘의 표적 종목 만나러 가보시죠. 우선 지난주 종목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정말 화려했습니다. 자연과 환경, 현대위아 모두 목표 수익률 당연히 달성했고요. 목표 달성 이후에도 정말 좋은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종목도 확인해 볼까요? 월요일에 편입된 원익홀딩스 일단 매수가 진입은 했었어요. 지금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는 종목이라서 조금 더 기다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로써 개별 종목의 총 누적 수익률은 240% 가까이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 후성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매수가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후성입니다. 뭐 나쁠 거는 없는데요. 지금 강한 쪽이 사실 소비주예요. 소비주를 사야 되는데 이게 가격을 잘 내려오질 않네요. 그러니까 CJ ENM 아니면 뭐 CJ CGV, GKL, 파라다이스, 호텔신라, 강원랜드 이쪽을 사실 사야 되거든요. 왜냐면 넘어갈 것 같아서 그래요. 그리고 오늘만 움직이는 거 아니고 내일만 움직이는 거 아니고 다음 달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올 연말에서 계속 움직이고 내년에도 계속 움직일 것 같아갖고 조정받으면 다시 추천하려고 했는데 뭐 조정을 받아야 말이죠. 그렇죠? 좀 이따 차트를 좀 보여드리겠지만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 얘네들만 계속 가느냐. 두산중공업 봤죠? 바닥에서 그냥 막 몇백 프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막 100% 넘게 그냥 쭉 올라가는데 걔네만 가는 게 아닙니다. 걔네들도 가면 조선주도 똑같이 100% 가는 거고요. 철강주도 이미 먼저 200% 먼저 갔죠. 그러면 계속 순환하는 거 건설주도 100% 가는 거고 그다음에 화학주도 100% 가는 거고 증권주도 100% 가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소비주도 100% 가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IT도 나중에는 100% 이게 다 순환매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 하나 업종이 바닥에서 강하게 그러니까 일전에서는 작년도부터 HMM이 바닥에서 300%, 500%쭉 올라갔죠. 그렇죠? 걔네만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기껏해야 소비주들 올라간 거 뭐 많이 올라가봤자 100% 간 애들 몇 개 없을걸요? 거의 50% 정도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주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시장을 굉장히 지금 약하다라고 혹은 간과하실 수 있는데 상당히 많이 올라갈 거예요. 올 하반기까지 종목들 쭉쭉쭉쭉 계속 올라가는 경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조정시 매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따라가란 말씀은 드리지 않잖아요. 원래 제 종목을 추천하는 방식 자체가 많이 어느 정도 떠 있으면 그게 1000% 올라가도 50%만 올라가도 별로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 1000% 올라갈 종목을 바닥에서 그렇죠? 바닥에서 줍는 방법을 여러분들 말씀드리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소비주 쪽을 오늘은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조선주 쪽을 차라리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건설주들 아직 조정은 안 왔지만 저쪽을 순환매를 노리는 게 지금도 훨씬 더 좋습니다. IT 섹터보다는. 그런데 지금 너무 떠 있어가지고 공략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물론 물렸다가
조금 빠졌다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사자마자 한 2주 내지는 한 달 동안 물리면 또 기분 안 좋잖아요. 그래서 조만간에 6월 달에 바닥을 칠 것 같은 IT 섹터 이제 후성을 가지고 나온 건데 후성 모양도 나쁘지 않은데 왜 오늘 타이밍이 별로라냐면 IT 섹터가 오늘 재미가 없어요. 삼성전자서부터 해서 뭐 LG 디스플레이, LG전자 봐봐 다 마이너스죠 지금. 그러니까 아직 움직일 생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안 움직이지만 매집형으로 사놓을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6월 달에 유럽에서 EU에서 탄소 국경세에 대한 입법을 마련을 해서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발표가 된 이후에서 계속 그 법안들이 계속 줄 이어서 나올 거라는 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6월 달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계속 얘기가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항공유 같은 경우나 아니면 난방용으로 썼던 부분들은 탄소 배출권이나 아니 탄소 국경세나 탄소세에 대해서 제외가 됐었는데 그거를 다시 포함을 시킨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다시 나와주고 있어가지고 아마 계속 얘기는 나올 겁니다. 계속 얘기 나올 거고. 그래서 저는 후성도 뭐 바닥에 있으니까 좀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릴 때 싸게만 잘 갖고 있으면 6월 달에서는 한번 IT도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탄소 그 국경세에 대해서 혹은 탄소세에 대해서 입법이 이제 마련되고 계속 6월 달, 7월 달, 8월 달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언급이 되면 이제는 좀 움직일 수 있는 타이밍인 것 같아서 오늘 후성을 가지고 나왔고요. 어쨌든 살 수 없어서 그래요. 저쪽에 소비주들 따라가기가 조금 이제 부담스럽네요. 이제는. 그렇다고 해서 안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 일단 전일날 있었던 표역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날 드렸던 게 HDC 현대산업개발이었는데요. 가격이 안 들어왔죠. 안 들어와도 여러분들 기분은 좋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이전에 건설주들 4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계속 좋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수익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오늘 제가 아침에 매매 시간을 해서도 이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 목표치를 일단은 4만 원. 그러니까 짧게 뭐 이번 달에서 목표치 4만 원은 아니겠죠. 내년에 대선 3월 달을 두고 혹은 내년에 지방선거를 두고 그다음에 건설에 대한 그 재건축 얘기라든지 아니면 GTX 그런 이제 건축에 대한 얘기들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종합적으로 다 보면은 연말까지 수주잔고량들을 계속 쌓아가면서 실적들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뭐 4만 원 못 가겠습니까? 5만 원, 6만 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원래 주식이라는 게 바닥에서 탄력을 붙고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계속 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왜 계속 가느냐? 수급을 봐봐요. 누가 사는지 봐봐요. 지금 기관하고 연기금하고 지금 열심히 사잖아요. 그럼 얘만 먼저 사느냐? 얘가 지금 대장이 아니에요. GS건설, 현대건설, 삼성엔지니어링, 금호건설 얘네들이 지금 먼저 치고 가잖아요. 그러면 얘는 따라가는 건데 얘네들도 지금 사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간다는 거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은 비싸다고 지금 다 던지고 있는데 계속 아마 수급은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위로 땡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에서 쫓아가라는 말씀드리는 건 아니죠. 조정받을 때 건설주들은 사야 됩니다. 소비주들도 조정받으면 사야 돼요. 여러분들은 많이 올라갔다고 해서 안 쳐다보지만 계속 갈 겁니다. 뭐처럼 가냐면 HMM처럼 갈 거예요, 아마. 이렇게 심각하게 막 맨날 무슨 작전주처럼 이렇게 가지는 않겠지만 느낌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비율을 제가 다 현대제철로 다 설명해 드렸잖아요. 현대제철처럼 갈 거라고. 이거 19,000원에 추천하고 나서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가듯이 중간에 한번 쉬겠죠. 근데 계속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230% 올라갔듯이 건설주부터 해서 소비주들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한 1년 정도 걸렸죠. 그러니까 1년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1년 정도에서 뭐 4만 원 목표치 보고 가는 거니까 대신 4만 원 목표치 간다고 해서 한 주도 안 팔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들이 절반을 팔든지 절반 이상을 팔아야지만 그 물량을 누가 가져가요? 세력들이 가져가죠. 그래야 이게 신나게 올라가지 세력들이 물량들을 개인들한테 다 뺏기게 되면은 혹은 물량을 못 잡으면 쟤네들이 팔고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세력들이 같이 공존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일단 수익이 났으면 좀 팔아야 돼요. 최소 절반, 많게는 많이 팔면 더 좋아요. 그럼 더 잘 가니까. 그렇게 해서 개인들보다는 기업 외국인들이 열심히 사는 쪽으로 봤을 때에서는 충분히 올라갈 흐름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조정받을 때 사면 돼요. 조정받을 때. 조정받으면 개인들이 손절하거든요. 무서워서. 그때 사는 겁니다. 개인들이 손절 나올 때, 떨어질 때, 조정받을 때. 신규 매수는 그렇게 하시고 갖고 있는 분들은 던지라는 얘기는 아니고 수익을 많이 냈으면은 갖고 있는 비중에서 이미 절반을 안 팔았으면 지금이라도 팔라는 얘기고 좀 불안하면 더 팔라는 얘기고 그래서 나머지를 4만 원, 뭐 4만 5천 원, 뭐 내년에서는 6만 원, 5만 원, 6만 원 봐요. 내년에서는.
그렇게 해서 바닥에는 뭐 이런 종목들 가져가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급등명중한 종목들 한 4가지 빠르게 한번 살펴볼 텐데 왜냐면 지금 종목 볼 게 좀 많아서 그래요. 자, 먼저는 일단 2월 18일 날에 라운시큐어 말씀드렸던 거. 라운시큐어. 이거 뭐 바닥에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 뭐 84.8%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준 거는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하고 준 거는 아니지만 200% 올라갈 수도 있고 500%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던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바닥에 있잖아요. 완전 바닥. 이렇게 바닥에 있으니까 아니 바닥에서 얘가 1000% 올라간다고 뭐가 잘못된 겁니까? 바닥에 있는데 원래 자리로 10만 원, 15만 원으로 가겠다라는 얘기인데 물론 이제 배당락하고 뭐 권리락하고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된 거긴 하지만 뭐 2만 원, 3만 원 간다라 그래서 누가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력들 맘인 거예요. 근데 그렇다 그래서 이거를 뭐 500%, 1000% 수익 날 것 같아갖고 이걸 추천한 거는 절대로 아니고 적당히 바닥에 있으니까 아무리 못 먹어도 20%, 30% 나올 거고 그러다가 나머지 오징어 다리 하나 남겨놓는다 그랬죠. 어느 정도 팔고 남겨놓으면 그게 200%, 300%, 500% 충분히 갑니다. 원래 바닥주들은 그래요, 다. 모든 바닥주들은 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남겨놓으면 그게 500%, 1000% 가요, 그게. 자주 갑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바닥에 있을 때에서는 제가 강하게 많이 얘기했죠. 신한솔, 카카오뱅크, 공무원증 거기에 얘가 기술이 들어가서 저기 보안 프로그램이 얘네들이 같이 한다.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쓰고 그러니까 공무원 나라에서 쓰고 그다음에 은행에서도 쓰고 카카오뱅크에서 쓰니까 기술력은 확실하다. 실적도 그렇게 나쁘지도 않다.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바닥에서 3,625원에 얘기했던 건데 지금 많이 올라갔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야 되나요? 아니죠. 여기서 사면은 마이너스 한 40%, 50% 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규 매수가 안 되고 갖고 있는 분들이 이미 벌써 팔았죠. 그럼 버티는 거예요. 이미 많이 팔고 조금 남겨놓으면 버티는 거고 많이 안 팔았다면 지금이라도 팔고 해서 이만큼 오징어 다리 남겨놓으면 그게 나중에 크게 쭉쭉 올라가면서 대학문어 다리로 오징어 다리 7cm, 8cm밖에 안 되지만 대학문어 다리는 한 2m 정도 될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그 7cm가 2m 정도 되면 한 100배 올라가는 거죠. 100배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 아무도 모르니까. 그렇죠? 여기서 100배, 1000% 나올지, 1000%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수익이 어느 정도 난 상태에서는 챙겨주고 나머지를 가지고 욕심을 내는 거지 신규 매수는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올라올 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5,500원, 5,000으로 내려가도 아무 말도 못해요. 왜냐하면 당연히 그렇게 내려올 수 있는 자리니까. 그렇다고 죽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또 올라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목표치는 줄 만큼은 줬다. 요 말씀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4월 6일 날에 이제 어제도 얘기했지만 HDC 현대산업개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어제는 가격이 매수가가 미돌랐지만 4월 6일 날에 드렸던 가격에서는 10.2% 정도가 올라왔어요. HDC 현대산업개발. 이건 뭐 설명 안 해드려도 되죠? 갖고 있는 상태에서 어떡하라? 조금 더 욕심을 낼 수 있다. 절반을 팔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 자 4월 7일 현대건설. 자, 꽤 많이 갔어요. 31.7% 많이 올라갔죠? 근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하반기에 삼성 엔지니어링 상장 이슈가 있습니다. 상장 이슈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분이 한 38%인가 하여튼 40% 안 되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현대 엔지니어링이 상장되게 되면 시가총액 한 10조 정도 할 거라 그래요. 근데 현대건설의 시가총액은 6조 4천억. 그러면 상장 가치로 봤을 때에서 대충 한 3조 4조 정도는 일단은 지분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서 계속 이슈들은 계속 좋게 나오는데 수주잔고량이라든지 해외 건설이라든지 그리고 현대건설이 원전 건설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하고 같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재산 고객을 하자고 막 얘기 나왔으니까 계속 하겠죠. 앞으로도 원전 건설 계속 하겠죠. 왜냐하면 그게 탄소를 줄일 수 있는 친환경이라고 요즘에서는 이제 다시 곽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나라에서 이제 원전 건설 할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다시 협력해갖고 열심히 지어야 되겠죠. 그럼 실적 제가 볼 때는 앞으로 5년 동안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게 10만 원 못 가겠습니까? 저는 10만 원 간다 그랬죠, 이거. 앞으로 5년 안에 10년 안에 이거 10만 원 갈 것 같아요. 20만 원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바닥에서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조정시 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 갖고 있는 분들은 절반 팔고 나머지는 한 500% 올라갈 때까지 한번 갖고 가보는 거죠. 뭐 그렇죠? 500% 올라가려면 한 3만 원 정도 아니구나. 한 30만 원 정도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자리에서 뭐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이 얘기한다고 해서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좋은데 좋은 거를 싸게 조정받으면
한 4만 원 정도 내려오면 사고 싶은데 뭐 내려와 말이죠. 그렇죠? 내려오면 사는 거예요. 내려오면. 뭐 지난번처럼 갑자기 한 2년 전인가요? 갑자기 일본에서 뭐 불화수소 그런 얘기 나오면서 막 우리나라 시장 갑자기 흔든다. 뭐 그런 이슈가 나오면 쭉 빠지겠죠. 그러면 감사합니다. 땡큐하고 4만 원에 주워 담으면 되는데 아직 그런 이슈가 나올 생각을 안 해서 좀 그게 좀 아쉽고 그래서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갖고 가면 된다는 얘기고요. 자, 어쨌든 좋게 본다라는 얘기는 계속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요점은 좋게 보는데 좀 싸게 샀으면 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자, 4월 9일 날 말씀드렸던 금호건설. 어제 이제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던 히어로 종목이었죠. 어제 10% 넘게 급등을 했는데 자, 다른 건설주들 쭉쭉쭉 얘기하면서 금호건설도 굉장히 공개 방송에서 좀 자주 얘기했어요. 그리고 노란톡방에서도 안 간다고 했었던 사람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갔죠. 결국은 갔어요. 금호건설도 결국은 가고. 그래서 이거는 수익이 좀 많이 났어요. 44.2%인데 마찬가지 절반 팔고 나머지를 가져가서 뭐 2만 원 정도 장기적으로 2만 원 정도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절반 이상을 팔고 나머지는 사고 싶으면 또 조정받으면 또 사면 되는 거고 나머지만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안 팔면 또 내일 또 조정받고 또 내려오고 또 10,000원 내려가면 또 그때 팔 걸 후회하니까 팔아줘야 됩니다. 팔아야 된다 그랬어요. 분명히. 팔아야지만 얘가 올라가지 여러분들이 꾹 쥐고 있으면 또 세력들이 또 그걸 또 금방 알아갖고 또 이걸 또 흔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팔아주면 빠질 생각이 없습니다. 얘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거고. 그리고 소비주들도 잠깐 볼 텐데요. 자, 보세요. 하나투어라든지 안 죽어요. 하나투어 강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드렸었던 뭐 호텔신라 봐봐요. 이거 전고점 돌파하게 생겼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좋은 건데 이 조정이 한 번, 두 번만 더 내려왔으면 아마 여러분들한테 추천주로 다시 이거를 호텔신라를 갖고 왔을 텐데 빠질 생각을 안 해요. GKL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드렸던 거 빠질 생각이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조정 마무리하고 다시 고점 돌파하고 2만 원, 21,000원, 22,000원 날아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가 이 고점 부분에서 횡보하고 다시 올라갈 때에서는요. 세아베스트 기억나시죠? 아주 신나게 올라갑니다. 왠지 알아요? 개인들을 털었다 이거죠. 얘네들이 그래서 털었다고 개인들 털어서 너무너무 신난다고 이렇게 나잡아봐라 하면서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해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주가가 바닥에 있을 때선 찌글찌글 이렇게 움직이다가 나중에서는 왜 폭등을 하느냐. 개인 투자자들을 꼬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그렇죠? 급등을 시키는 거예요. 그 급등을 시키면 안 살려고 했던 사람들도 쳐다보면 사게 돼 있어요. 왜? 호재 뉴스들이 빵빵 터지니까. 언제까지? 내년까지. 소비주들 어마어마하게 좋다라는 얘기가 올 하반기와 내년에서 어마어마하게 나올 겁니다. 뭐 당장 지금 항공권 있잖아요. 추석에 엄청나게 뭐 몰린다라는 얘기 분명히 나올 겁니다. 소비주도 엄청나게 좋다는 얘기 나올 거고요. 이제 기사에서 여러분들을 이제 꼬드길 겁니다. 그런 얘기가 도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서 파는 겁니다. 그때에서 파는 거라고 했어요. 아직은 시기가 일러요. 팔기에는. 소비주들은 올 하반기와 내년에서 아주 난리를 칠 거예요. 건설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종목들 잘 여러분들 하여튼 조정받으면 사야 돼요. 조정받으면 사야 되는데 뭐 조정을 잘 안 내려와서 문제지. 그리고 CJ ENM 같은 경우도 이것도 추천했던 종목이죠. 봐봐요. 안 내려와요. 이것도 상당히 많이 갈 것 같은데 CJ도 마찬가지고 CJ CNM도 마찬가지고 이거 봐봐요. 완전 바닥이죠. CJ CGV도 마찬가지고 많이 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 야 얘가 이렇게 많이 가나? 할 정도의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딱 느낌이 두산 느낌이 나올 거예요. 두산중공업. 야 이런 식으로 올라가나? 할 정도의 흐름이 분명히 건설주가 됐든 증권주가 됐든 화장품, 소비주, 엔터주 하여튼 제약주 빼고 그러니까 제약주는 저한테 미움을 받았어요. 여름인데 어디로 올라가려고 그렇죠? 일부 종목은 갈 수 있는데 제약주 빼고 나머지 소비주하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소비주, 경기 소비주, 경기 민감주 그리고 IT는 지금 굉장히 조금 꾹꾹 눌러놓는데 언젠가는 가겠죠. 근데 IT는 저는 매매로 봅니다. 바닥에서 어마어마하게 크게 갈 종목으로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내년은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올해는 아마 불가능할 것 같고 크게 갈 쪽은 소비주하고 경기 민감주 이쪽이 정말 크게 갈 것 같아요. IT는 한 내년에 조금 보면은 글쎄요 내년에 강하게 갈 수도 있는데 그거는 내년에 다시 얘기를 하죠. 어쨌든 IT도 지금은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많이 빠졌잖아요. 지금 고점에 한 30% 빠졌죠. 그러면 15% 20% 정도는 들어줄 수 있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자 후성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성. 자 오늘의 표역 종목 후성인데요. 자 이전에서도 계속 이렇게 바닥을 돌리면 지금은 좀 만만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10,000원 초반대에서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주워 담을 수 있는 종목이고요. 아마 10,000원 이하로는 아마 이제는 좀 쉽게 안 밀릴 것 같아요. 왜냐면 IT주도 빠질 만큼 빠졌고
지금 기사들이 계속 나오는 게 IT에 대해서 불안하다고 얘기 나옵니까? 실적은 무지하게 좋은데 못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기사에서 계속 쓰잖아요. 그리고 이 기사가 올해까지만 실적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2022년, 2023년 계속 실적이 좋을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느냐? 뻔하잖아요. 지금 소비주하고 경기 민감주 쪽으로 돈이 다 들어가니까 얘네들이 안 가는 건데 경기 민감주하고 소비주가 얘네들만 계속 가겠냐고요. 얘네들이 한 100%, 200% 올라가면 얘네 IT도 쫓아가겠지. 예를 들어서 GKL이 한 500% 올라가면은 IT도 한 100%는 가겠죠. 그런 식으로 지금 걔네들이 계속 올라가면 이제 조금씩은 따라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만하기 때문에 IT 섹터를 지금 바닥에 있는 애들 이제 슬금슬금 얘기를 해주는 건데 뭐 급락할 일은 없을 것 같고 이제는 여기서 이제 안전하게 차 놓으면 그러니까 그때도 건설주도 마찬가지예요. 철강주가 그때 당시 강하게 움직이니까 결국은 순환매로 따라갈 거다 해서 2달 걸렸죠. 그런 것처럼 IT주들도 뭐 2달까지는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번 달이 6월 달이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가야 돼요. 이제는 자동차가 가든 IT가 가든 이제 가줘야 되는데 이게 후성 같은 경우들은 그래서 매수 가격은 지금 그러니까 지금 가격도 사실은 괜찮기는 해요. 근데 뭐 지금 IT가 강하게 움직이는 것도 아닌데 굳이 이것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그렇죠? 뭐하러 1,500원에 사줍니까? 좀 기다리면 1,350원 이하. 그러니까 일전에 여러분들한테 여기에서 9,950원인가 9,800원인가 그때 한번 추천한 적이 있어요. 방송에서 여기서. 그리고 여기에서도 샀을 때가 1,300원인가 1,400원인가 그때 한번 추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1,500원 이상에서 추천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 있을 때만 추천했는데 지금 자리도 다시 매수할 수 있는 이거를 이제 바닥에서 움직여주는 천냥봉 패턴이라고 그러는데 거래가 없는 게 좀 단점인데 거래는 실릴 때 되면 그러니까 실립니다. 그러니까 갈 때가 되면 가요. 그러니까 싸게만 사놓으면 되는 거고 이제는 10,000원은 얘가 10,000원 깨진다는 얘기는 다른 IT주들 다 무너진다는 얘기인데 무너질 생각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는 모아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1,350원. 1,350원에서 공략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표역 종목 후성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후성 만나봤습니다. 매수가로는 1,350원 이하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10,000원 정도까지만 와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은데 그거 조금 힘들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1,350원 짚어주셨거든요. 이거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적 까요? 방송 끝나기 전에 미리미리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세요. 자, 이제 여러분과 실시간 종목 상담 함께할 시간입니다.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자 전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NX요. NX? NX 아니고요? 예, NX요. NX. 예, 예. 자 리모델링 관련주 쪽인데 최근에 이제 건설주 흐름들이 좋아서 사셨나 봐요, 그렇죠? 예, 예. 그 올라가길래 샀는데요. 네, 매수 가격이 그냥- 얼마세요? 금요일 날 3,410원에 30% 샀습니다. 아, 이제 올라올 때 사셨네. 예, 예. 자, 3,410원에 지난주 금요일에 사셨는데, 자, 비중은 몇 프로 정도 되시죠? 30%요. 30%. 예. 자, 일단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아직은 살아있기 때문에 대응의 관점에서는 보유는 되는데 일단 올라온 상태에서 공략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좀 짧게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일단 저점 라인 일단 3,200원 라인 지금 있는데 3,200원 라인이 깨지면 이게 조정이 들어와요. 예. 그럼 조정 들어오면은 3,200 깨지면은 일단 3,000원까지는 밀릴 수 있을 것 같고 심하게 밀리면 2,700원 초반까지는 밀릴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안 당하기 위해서라도 3,200원이 깨지면 일단 손절했다가 다시 재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 비중이 적었다면 그냥 버텼다가 다시 추가 매수하면 되긴 되는데 예. 아직 저점이 아직 깨지도 않았고 다시 반등 나오고 있으니까 갖고 있으면은 다시 3,500원 쪽으로 올라가거나 그 이상도 돌파도 뭐 불가능한 거는 아니에요 지금. 3,500원이요? 그렇죠. 불가능한 건 아닌데
예. 매수 단가가 높으면 이제 불안하거든요. 매매하는 관점에서. 예, 그러더라고요. 해놓고 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안 하고 그래서- 있다가요. 그러니까 매수하다 보니까 좀 불안하죠, 그렇죠? 예, 예. 자, 지금 보니까 지금 3,400원까지 올랐죠. 예, 그럼 예. 수익이 바뀌면 일단은 비중을 절반을 팔아주시고, 아, 예. 그렇죠. 나머지는 한 3,500원 정도 왔을 때에서 거래가 실리고 튀면 냅두는데 안 튀면 거기서 그냥 차익 실현 하셨다가 이거 예. 괜찮아요. 좋은데 좀 조정받을 때 좀 싸게 사세요. 아, 다음 조정 받을 때 한 그렇죠. 이거 3,000원에서 그러면은- 1차 매수, 3,000원. 3,000원에서 1차 매수, 2차 매수는 2,750원, 3차 아. 매수는 그 밑에서 마음대로. 그러면 이거 제가 볼 때는 이거 한 4,000원, 5,000원 갈 수 있어요.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예, 갈 수 있는데 이제 불안하니까 매매하는데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수익으로 그렇게- 돌아서기 시작하네요, 그렇죠? 올라오면은 그렇게 그렇게 잘, 가- 네, 잘 한번 대응해 그렇게 보세요. 가려면 좀 기다려야 되겠죠? 조정받고 가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조정 안 예. 받고 올라가면 두산중공업처럼 쭉쭉쭉 치고 갑니다. 아, 그런데 오늘 지금 왔어요?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3,415원까지 올라와 있는데 예, 예. 이게 올려칠 건지 아닌지 이게 세력들의 마음이라 예, 그러니까 분명히 세력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싸게만 사면 되는데 비싸게 사서 전략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예, 네, 이렇게 도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아유,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아유, OCI가 네. 그때 올랐을 때 안 팔고 놔둬갖고 이렇게 더 고생하네. 13만 원 넘게 올라왔었는데 안 파셨어요? 아니,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못 팔아가지고 욕심이 있어서 그런지 어쨌든 그렇죠. 못 이 팔아가지고.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어서. 그냥 그때, 그 전에 너무 손해가 많이 나서 이게 조금 음, 수익이 많이 나서 좀 덕 좀 볼까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네. 그때 4월 달이었으면 그때 팔고 금호고서 샀으면은 44% 수익일 텐데, 그렇죠? 아이, 그런 게 말이오. 어차피 지난 거는 지난 거고 이제 어느 네, 내려왔으니까 이제는 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 어떻게 되시죠? 매수가는 85,000원에 50%요. 85,000원에 50%. 네, 맞아. 그때 작년에 샀죠, 작년에. 그러니까 비중도 그때 질문 주실 때 비중도 많았고 바닥에서 싸게 사서 뭐 장기적으로 보유하려면 보유해도 괜찮다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예. 지금도 뭐 박스권 이렇게 기고 나면은 또 다시 올라갈 거예요. 차트 보면은 이걸 참아야지만 15만 원 가고 16만 원 가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갖고 회사가 가세요. 나쁜 건 아니고. 예. 나쁜 건 없어요. 그러니까 가져가셔도 됩니다. 일단 가져가시고 이제는 예. 11만 원이 깨지면 별로 안 좋아요. 11만 원이 깨지면은 그때는 10만 원까지 밀렸다 가는데 뭐 11만 예. 원은 이제 안 깨질 것 같으니까 일단 보유하셨다가 예. 불안하시면은 한 13만 원 정도 올라올 때 다시 한 번 더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걱정 안 해도 저것이요? 네,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보유 말씀드릴게요. 예,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예.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 전문가입니다. 아이고, 이산 가족 언니 본 것보다도 더 반갑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뭐 엄청 반가워하시는 것 같은데. 네. 자, 바뀌신가 봐요. 아니, 집인데요. 아, 너무 집이세요? 너무 반가워서 흥분해서 그런가 봐요. 그러셔요? 하도 오랜만에 전혀 안 되는 오랜만에. 그 전화가 좀 잘 안 되죠? 너무 많이 전화해가지고 맞아요. 전화기가 폭발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우리 이정수님 네. 얼굴 보면 내가 아주 기분이 막 그냥 행복해서 맨날 하루 재방송까지 다 봐요. 아유, 저도 뭐 그렇게 기뻐해 주시니까 저도 기분이 굉장히 좋네요. 네네. 네, 잘 좀 어쨌든. 부탁해요. 어? 알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아, 네. 흥국이라는 거를 조금 샀는데요. 흥국? 6%. 2%? 9,600원에. 6%요? 네, 9,600원을 샀는데, 9,600원에. 네, 저기 뭐야, 조금 잘못 산 것 같은가 해서 지금 잘 좀 봐주세요. 왜 잘못 산 것 같아요? 그냥 느낌에 내가 뭐, 네. 이건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샀거든요. 그냥 샀어요? 네. 나는 일단 원래 이게 이제 건설기계 쪽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건설기계 네, 네, 네. 쪽이고 건설기계 쪽, 기계 쪽도 그렇고 건설 쪽도 그렇고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글쎄, 얘도 그럴 것 그래서 같아. 종목은 괜찮은데 네. 종목은 지금 괜찮거든요. 근데
뭐가 지금 조금 아쉽냐면 이거를 이 좋은 종목을 6,000원, 5,000원대 샀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해 비싸게 산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비싸게 사가지고 그래서 이게 지금 조금 애매하게 지금 되어 있는데 네. 지금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다 생각해서 건들지 않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것 같아. 그러면은 반대로 지금 기관들과 외국인들은 이 종목에 대해서 아직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은 건설경제하고 그다음에 기계주들이 아직 강세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얘가 다시 한 번 더 10,000원 시도를 갈 거예요. 네. 그러면 수익에서는 일단은 안전하게 다른 바닥에 있는 안전한 종목을 사기 위해서 일단은 네. 정리를 해주시는 건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욕심이 나서 좀 더 보유해서 11,000원, 12,000원 가져가도 갈 거는 같아요. 네. 갈 거는 같은데 이게 매수 가격이 8,000원이었다면 그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네. 거의 10,000원에 붙여서 샀기 때문에 일단 10,000원 근처로 올라올 때 수익에서 빠져나오시라는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뭐 그렇게 위험한 종목은 아니고 올라올 것 같아요. 네. 네. 그 회사는 괜찮아요? 회사 괜찮아요. 실적도 뭐 아니 지금 건설하고 기계주들은 다 실적들이 다 턴어라운드 해가지고 다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 좋아질 거고. 아니 문제는 비싸게 샀다는 거군요, 제가. 그렇죠, 그렇죠. 이거를 좀 네, 싸게 네. 샀었어야 되는데 네, 뭐 네. 갖고 있으면 일단 수익에서 빠져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욕심 안 부리고 그냥 좀 조금 올라오면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매수가에서 좀 올라오면 팔아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뭐 갖고 있어 보세요. 수익을 날 테니까. 네, 네. 아주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까지, 좋은 하루 되세요. 네.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CMS 에듀고요. 뭐요? CMS 에듀. CNS 에듀. 네. CMS 에듀 교육주. 자, 매수 가격 가격 비중은요? 6,540원에 6,540원. 20%예요. 비중은 20%. 네. 근데 수익은 얼마 벌어놨죠? 한번 잘 볼게요. 최근에 한 16% 올라갔다 한 대충 한 13%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수익은? 네, 네. 지금 차트가 생긴 게 윗꼬리가 이렇게 첨탑이 생긴 게 누군가 계속 누르고 있는데 누가 좀 매집을 하는 것 같기는 해요. 보니까. 네. 이거 욕심을 내려면은 일단은 매수 가격이 그 정도면은 욕심을 낼 거면은 6,800원이 깨질 때까지 버틸 수 있어요. 예. 그 자리가 깨지면 일단은 왜냐면 리스크를 좀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게 매집하는 애들을 참 지저분하게 매집을 해요. 이렇게 흔들어 버려. 이렇게 흔들었다가 또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6,800원이 깨지지 않으면 버틸만 하고 가져가실 수 있는데 욕심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다면 지금 저항라인 부딪히고 있으니까 한 절반 정도는 팔았다가 오히려 조정받으면 다시 사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누군가가 지금 매집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는 10,000원까지도 가겠네요. 네, 그러면- 10,000원까지는 갈 수 있는 종목인데 지금은 아직 매집을 좀 더 하거나 흔들릴 것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단기 대응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불안하시면 절반을 매도 안 불안하면 아까 6,800원짜리 그 자리가 지지가 깨질 때 차익 실현하시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이건 매매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이제는 중간 시황 점검 잠시 갔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산 가족 만난 것보다 더 반갑다는 우리 시청자분 말씀에 제가 혼자 옆에서 빵 터졌었는데요. 정말 연결되기가 너무 힘드시죠. 이정수 위원님 인기가 너무 높아가지고 자, 방송 종료 이후에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노란톡 이 오픈 채팅방 여기에서 실전 매매 정수 시즌2 직접 검색하시거나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으시면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방송 종료 이후에도 이정수 위원님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신청 방법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 현재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표적 종목인 후성, 1,350원 이하에서 매수해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지금 현재는 1,5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님이 항상 말씀해 주시는 거 너무 높은 가격일 때는 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 주시는데요. 매수가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매수 타이밍이 왔을 때 그때 놓치지 않고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시장 상황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이 개인만 사자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좀 파란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는 그래도 기관 사자세가 좀 있어서 낙폭이 제한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오늘은 기관도 팔자로 돌아서면서 반등이 좀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현재 코스피 3,236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보합권에서 공방을 벌이다가 외국인 매도 물량 계속 쌓이면서 지금 현재 낙폭 조금씩 벌어지고 있습니다. 0.25% 하락한 983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 항공, 여행, 면세주들이 정말 강한데요. 소비주들의 인기 참 계속됩니다. 이정수 위원님, 선견지명으로 이 소비주들의 강세 언제까지 이어질지 한번 짚어주시죠. 제가 우주 끝까지 올라간다 그랬죠. 소비주들은 계속 갑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자면 최근에서 조정받을 때 있어서 소비주들은 쉽게 꺾이지 않는다고. 최소한 올 연말까지는 계속 보셔야 돼요. 소비주가 굉장히 많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항공주들 지금 TA홀딩스 한번 보겠는데요. 지금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주는데 TA홀딩스, TA항공, TA항공도 지금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주는 이유가 아까 이제 항공 운임 가격에 대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 물론 이제 그쪽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이제 항공 화물에 대한 이제 호황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쪽이 좀 좋은 거지만 어쨌든 같이 뭐 이제 항공주를 같이 엮이니까.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단계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지금 완화 조치를 했다라는 소식이 그렇죠? 들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미 국무부 한국 여행 권고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가 됐다는 얘기 때문에 여행주하고 항공주들이 강한 건데 걔네들만 강한 게 아니고 지금 소비주들이 다 강해요. 지금 뭐 여행 관련주뿐만 아니라 항공주 거기에다가 호텔 신라뿐만 아니라 뭐 다 강하죠. 뭐 최근에 들었던 종목들은 다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연과 환경도 여전히 좀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시장이 뭐 도통 빠질 생각을 안 하니까 그리고 GKL 그렇죠. AVCG 화장품 관련주들 이런 애들도 지금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 현대유야 최근에 말씀드렸던 거 지금 9만 원 안착을 하고 강세를 보여주고 자동차도 오늘 뭐 딱히 약하지 않고 강하고 조선주들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S-오일도 강세로 돌아섰네요. 지금 유가가 70달러가 넘어가서 갖고 CJ그룹주들도 강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뭐 계속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업종들과 종목들 특히 소비주들이 뭐 특별히 더 강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다 괜찮아요. 그렇다고 뭐 쉽게 뭐 확 무너지는 업종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딱히 뭐 무너지는 업종도 보이지도 않고요. 그럼 이 분위기 속에서 옵션 만기일은 그냥저냥 좋게 지나갈 건데 지금 콜옵션과 풋옵션 같은 경우는 양광입니다. 콜도 풋도 지금 변동성이 없으니까 둘 다 지금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근데 내일에서 변동성이 나오면 저는 콜 쪽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 주식하는 사람들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갖고 있으면 옵션 만기가 끝나고 나서 올라가든 아니면은 뭐 내일에서 올라가든 어쨌든 저는 상방향으로 본다 그랬어요. 보면 오늘도 만기를 하루 앞두고 있지만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주식을 많이 던지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선물 쪽에서는 어제는 외국인들이 좀 사더만 오늘은 기관들이 사주고 어제까지 주식을 기관들이 사줬죠. 그리고 콜, 풋을 둘 다 좀 사주는데 어제 외국인들이 막판에서 거의 장 끝나기 직전에 400억 넘게 사줬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볼 때에서는 지수가 안 밀리겠다라는 어느 정도 눈치를 좀 볼 수 있어서 그러니까 만만해요, 시장 자체가. 어차피 급락이 없을 건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래서 바닥에 있는 애들 하나둘 선점을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안타까운 거는 이미 벌써 건설주, 조선주, 뭐 철강주, 그다음에 뭐 해운, 기계, 그리고 소비주, 뭐 항공부터 해가지고 뭐 등등 여러 뭐 카지노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종목들 있죠. 바닥에서 좀 상당히 떠 있기 때문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다 이제 안 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갖고 있는 사람들만 계속 쭉 가져가면서 이렇게 큰 수익이 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수가 너무 강하게 움직이거나 너무 강하게 세게 움직여버려서 쟤네들 너무 튀어버리게 되면 그때는 이제 추격 매수가 좀 필요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박스권역에 있어서 추격 매수는 아직까지는 불필요해 보이지만 조정을 받으면 좀 싸게 사야 되는 부분이지만 만약에 지수가 어느 날 갑자기 딱 여러분이 생각해도 야 이건 지수가 미쳤다라는 느낌이 드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코스닥이 1000을 돌파가 될 것 같거든요. 6월 달 안에. 코스피도 갑자기 장대양봉이 나오면서 미친 듯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종목도 움직이는 거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시작이 되면 그때는 추격 매수가 좀 필요합니다. 그렇게 추격 매수를 하지 않으면 그때서는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아직은 아니에요. 지금은 좋은 종목들을 싸게 사는 관점에서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심상치가 않아요. 종목들이 빠지지를 않습니다. 내려오지를 않아요. 조정이라는 게 이만큼 내려와요. 올라갈 때 이만큼 가고 내려올 때 이만큼 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치고받고 올라가는데 그러다가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염두를 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추격 매수를 할 때에서는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아직은 아니라는 거. 반면에 그러면서도 지금 만만한 섹터들은 여전히 증권업종의 몇몇 종목들과 그다음에 IT 섹터가 많아요. 지금. 안 움직여서 그렇지. 그렇죠? 이런 얘기한다고 계속 물타기 하면서 그쪽은 비중을 실지 마세요. 여전히 좋은 쪽은 소비주와 경기 민감주가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목표 수익률로 따지게 되면 경기 민감주와 소비주 쪽은 한 100에서 200%는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올해까지만 목표치가 아니고 한 3년 동안의 목표치를 봤을 때에서는 100에서 200%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IT 섹터들은 이미 많이 올라갔어요. 몇 년부터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목표치들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뭐 미친 듯이 올라가면 얘네들도 뭐 100% 올라가겠지만 제가 봤을 때서는 뭐 50%가 꼴랑 많이 올라가봤자 그 정도 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쪽이 더 좋은 거예요. 경기 민감주 소비주가 확실히 더 좋습니다. 큰 목표치를 볼 때에서는. 근데 IT주들을 왜 포기를 못하느냐? 실적도 좋죠. 그렇다 그래서 얘네들이 잡주도 아니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IT 강국이고 앞으로의 시대는 IT의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저 IT를 죽이지 않고 분명히 움직일 텐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쪽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IT주들이 제일 만만해서 오늘도 후성도 얘기했지만 뭐 최근에 뭐 원익홀딩스도 마찬가지해서 갈 때가 되면 걔네들도 간다는 거. 여태까지 여러분 보여드렸잖아요. 계속 종목을 한 달, 두 달 계속 밀면 결국은 갔어요. 그렇죠? 결국은 갔습니다. 나중에 증권주 같은 경우는 내년에 폭등한다 그랬죠? 내년만 봐보세요. 증권주 폭등하나 안 폭등하나. 올해에서는 건설주 폭등한다 그랬죠? 철강주도 마찬가지고. 하여튼간 그거는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인데 어쨌든 소비주들 올해 내서 폭등한다 그랬고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폭등이라고 그랬습니다. 폭등.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나 따라잡아봐라라는 패턴. 살살살 올라가다 도망가요. 평평평평 날아갑니다. 왜? 개인들이 쫓아오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그 시나리오들이 대충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코인 관련주들 아니 코인 완전 박살나고 있죠. 제가 그거를 4월 9일인가 4월 10 며칠인가 그때서부터 노란 톡방에서 코인이 이제 끝났다는 게 아니고 폭락할 거니까 조심하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녁방송 주요소에서도 코인 쪽에서 지금 무너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한 달, 두 달 뒤게 되면 이제 그쪽에서는 거의 이제 포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는 더 이상 이제 희망을 보지 않고 주식시장으로 눈을 돌릴 것이다. 그러면 주식시장 눈을 돌리려고 그러면 어떤 걸 보여줘야 되면 주식시장이 폭등하는 걸 보여줘야 코인에 있던 자금들이 이제 다 이제 주식시장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아무도 안 들어와요. 누가 들어옵니까? 근데 자고 일어나면은 갑자기 뭐 예를 들어 포스코가 자고 일어날 때 20% 가고 100% 가고 이런 식으로 급등을 시켜줘야 코인에 있는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상을 보여줘야 돼요. 여태까지 그래 왔고 주식시장 여태까지 역사를 봐보세요. 언제 개인들이 많이 들어오나. 바닥에 있을 때 안 들어옵니다. 폭등을 하고 난리를 치면서 지수가 4천을 갑니다. 지금 코스피가 5천을 뚫었습니다. 6천 간다 그럽니다. 그럴 때 개인 투자자들이 열광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아직 그 과정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한 달 뒤, 두 달 뒤에서 코인에 있는 자금들이 주식시장 많이 들어올 것 같아서 좀 기대가 되는데 아마 제 예상이 맞을 것 같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종목 우신 시스템 자, 확 올라갔다 확 빠져버렸는데 매수 가격이 6,000원. 아, 이거 그냥 올라갈 때 쫓아갔죠. 항상 쫓아가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쫓아갔다가 지금 빠져버리게 되면 단타적인 관점에서는 이미 벌써 손절하고 없었어야 됩니다. 마이너스 7%가 무슨 일이에요, 그렇죠? 6,000원에 쫓아 들어갔는데 빠졌다. 이미 벌써 2%, 3% 내에서 벌써 자르고 없애야 되는 종목입니다. 단타 관점에서는 그렇고요. 뭐 장기나 중장기 관점에서는 5,000원 손절 라인 말씀드릴게요. 5,000원 깨지면 손절하시고 안 깨지면은 뭐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보유는 가능하다는 거. 근데 매수 가격이 너무 지금 그렇죠? 중장기적으로는 너무 높죠. 중장기는 3,500원에 사야 되는 거예요. 중장기 관점에서는 단타나 뭐 여기서 뭐 5,400원에 사갖고 뭐 먹을 때 팔고 하는 거지만 자, 어쨌든 추격 매수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조금 고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반등 나올 때 잘 빠져나오시고요. 자, 다음은 문자의 한성기업입니다.
한성기업 차트 괜찮네요. 자, 이거는 매수 가격 11,100원에 비중 10%. 갖고 있으면은 올라올 수 있어요. 보유하시고 수익 날 때 다시 문자로 질문을 주시거나 전화 상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보유 괜찮네요.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 HFR. 매수 가격은 35,000원에 비중은 10%. 요거는 바닥에 있지만 느낌이 별로 좋지 않아요. 차트 모양이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왜 마음에 안 드는지는 여러분 궁금하시죠? 나중에 공개 방송에 와서 물어보면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HFR 일단은 적자 지속이고 회사가 장사가 좀 안 되나 봐요. 일단은 매수 가격이 35,000원. 아유, 많이도 물리셨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모두 좋아 보이는 모양이 아니고 계속 그 3초포로 빠져 내려가는 그런 모양이라서 이거는 조금 고생을 더 하다가 돌릴지 안 돌릴지도 이건 애매하네. 일단 25,000원 반등 줬을 때 다시 질문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거 17,000원 깨지고 내려갈 것도, 그러니까 18,000원 깨지고 밑으로 내려갈 것도 아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별로 그렇게 느낌이 좋지 않다는 거. 일단은 보유만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19,000원 지지가 되면 일단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은 이렇게 마무리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공개 방송이 없지만 내일 옵션 만기를 맞이해서 시장이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겁내지 마시고 좋은 종목들 추격 매수하지 말고 항상 싸게 사는 습관으로 하시면은 분명히 좋을 일이 있을 거다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또 금방 다 지나갔습니다. 아쉬운 분들 계시죠? 이정수 위원님과 시장 이야기 좀 더 나누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시즌2 검색하셔서 바로 들어와 주세요. 자,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 위원들과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시간은 계속됩니다.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 이어지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세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